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요. 쉬어가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라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8%대 강세, S&P 500 지수 0.3%대 강세, 그리고 다우존스도 0.3%대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장은 지표 호조 그리고 또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4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3월에 마이너스 24.6과 또 예상치 마이너스 18을 상회한 플러스 10.8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관련된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살펴보면요. 국내 주식시장 오늘 미국 시장 상승 영향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0.25%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상승을 하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0.7%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이제 좀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어제도 기관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기관이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시장을 받쳐줬다.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요즘에 뭔가 좀 주식을 주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금이 요즘에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인 좀 현금을 예수금으로 쌓아두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세로 유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팔고 다시 또 국내로 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좀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그 부분은 지나고 본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또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2,500선을 앞두고도 그랬어요. 2,500선을 앞두고 뭔가 2,500선 근처에서 시장이 좀 양호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선을 뚫고 지금 이제 2,570선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여기서도 2,500 한 50선 정도를 좀 지키면서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특히 지금 이제 1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2,530포인트대인데요. 이런 11선이 2,500 한 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 정도를 지지해준다면은 충분히 또 거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 한 87%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0.25%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된 긴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중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의 3.5%라던가 시장 전망치 7.4%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이 결국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또 시장을 잘 버텨줬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을 했지만 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하락을 했지만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2차 전지를 엄청나게 밀었던 분들이 막 2차 전지 아저씨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엔터 아저씨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려준다면 저는 좀 자동차 아저씨로 불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제가 거의 뭐 2007년도, 8년도에 처음으로 뭐 증권 전문가를 할 때부터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뭐 오늘 비록 하락을 했지만 분명 이런 하락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최대 7,500달러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의 전기차 관련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좀 올해부터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면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오늘 좀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 이제 뭐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로는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 전용 전기차 공장을 2024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없어도요. 1분기 판매가 뭐 계속적으로 좀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좀 꾸준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현재 뭐 사실 심각한 판매에 대한 타격이 없다는 점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자. 특히 기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오늘 장중에 4%까지 빠졌어요. 장중에 4%까지 빠지면서 21선 근처까지 갔죠. 거기서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21선 아래는 좀 기회의 영역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21선 그리고 8만원 이런 자리들은 이제는 좀 매수의 자리지 절대 좀 매도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먼저 좀 긍정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 SDI가 오늘 1%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 SDI가 6세대 각형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 쪽에서 오토 상하이 2023이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초격차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걸로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역시 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의 기술을 믿고 국내의 대형 주들에 대해서 좀 뭐 투자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5%대 강세를 기록했고 호텔신라도 3.5%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 앞서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중국과 관련된 수요가 뭐 계속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보시면은요. 3월달, 4월달에 뭔가 에너지를 잘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 잘 모았다가 오늘 5%대 분출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뭐 15만 원대 이상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텔신라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11선 정도는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충분히 신고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호텔신라는 정말 격에 맞으려면은 10만 원은 가야 된다.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